저희 PD 생활을 하면서 대사 줄여달라고 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줄여줄 수 있을 때 당신이 유능한 PD가 되는 거라고. 심야 극장, 심야 볼링장, 네네. 이게 다 전유성 씨가 착안한 거라면서요? 그러나 이제 그 공통점이 있죠. 예. 제가 돈 생기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만 하는 거죠. 예. 제가 볼 때는 왕종근 씨도 예. 그렇게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좀 심심하게 사시는 분들이 네, 그런 얘기들 저한테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간만 있으면 책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10권 이상 뭐 더 많을 땐 뭐 더 많이 보기도 하죠. 대단하시다. 뭘 대단해요. 다 딴 회사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도 대단하죠. 한 회사 20년, 30년 다니는 것도. 전유성 씨 하면 늘 떠오르는 게 뭐 괴짜다, 네. 기인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본인은 그 기분 나쁘신지 자연스럽게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특히 기인이다라는 예. 얘기를 왜 하는지 예.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사실은. 뭐 기행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저는 그냥 진지하게 뭔가 제 일을 했을 뿐인데 그게 이제 남들한테 그렇게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예. 이상한 놈이다, 특이한 놈이다 하면 되는데 공식 석상에서 기인이 그러면 기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다가 기인처럼 보여요. 예. 제가 볼 때는 왕종근 씨도 예. 그렇게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다 보여요. 있겠죠, 그죠? 네, 네. 예. 좀 심심하게 사시는 분들이 네, 그런 얘기들 저한테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차림도 네. 좀 기인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 모자를 내가 깔고 앉았다든가 그러면 예. 기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뭐 모자 머리에 쓴 게 뭐 그렇게 기인처럼 보여요. 옷차림 같은 거 원래 신경 안 쓰세요? 내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예. 내 딸은 옷차림이 멋있는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몸에 약점이 많더라고요. 예. 그 다리도 좀 휘고 예. 엉덩이도 좀 뒤로 나오고. 엉덩이 나온 거야 좋은 거지. 그게 좋은 건지 나쁜 예. 건지 모르는데 예. 저는 그때 별로 안 좋았어요. YMCA에서 그 캠프장에 놀러를 갔는데 거기 이제 팜플렛이라는 거 주죠. 노래 가사도 적히고 뭐 적힌 걸 주는데 다 이렇게 반을 접어서 뒷주머니에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은 꺼내면 이게 평평한데 예. 제가 꺼내면 늘 이렇게 구겨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반원으로.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집에 가서 이제 봤더니 제가 엉덩이가 또 이렇게 나오고 다리도 이렇게 바깥으로 휘고 뒤쪽으로 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난 옷을 입으면서 폼나게 되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서부터는 그냥 옷을 입으면서 맵시를 부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바지는 아래 입으면 되고 옷들은 위에 입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죠. 정장은 진짜 드물게 하시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제 딸 결혼식 때도 그냥 딸한테는 얘기를 했어요. 잠바 입고 가도 이해해라. 잠바 입었어요? 네, 잠바 입고 갔더니 온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건 진짜 아닌 것 같다. 시작할 때 어디서 양복을 하나 구해가지고 그 입으라고 그래서 거기서 갈아입고 들어간 적은 있었죠. 넥타이 매고 뭐 보기만 해도 깝깝하신가 봐요. 나비 넥타이 저도 한번 매고 싶어서 맸더니 영 아니에요. 근데 참 잘 어울리시네요. 어울려요? 네네. 감사합니다. 지금 청도에 살고 계시는데 네. 청도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횟수로 5년 됐습니다. 5년? 네. 왜 청도에 왔습니까? 그게 다 궁금한 거예요. 다 궁금해하지는 않고 다 궁금해했었죠 처음에. 그러다 그 궁금해하는 사람들마다 제가 다 대답을 해줘서 그만큼은 빼고 다 궁금해할 것 같아요. 청도에 온 거는 사실은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사실은
지나가다가 그 빈 교회가 있어서 예. 아 저기다 카페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빈 교회 옆에 마침 또 부동산이 있어서 그럼 여행차 물어봤어요. 오셨다가 네 지나가다가 예. 그래서 저 빈 교회냐 그러고 비었대. 예. 제가 이사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8일 뒤에 이사를 왔죠. 아. 어차피 저는 서울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청도를 택하신 건 지나가다가. 뭔가 청도 그냥 지나가다가 빈교회 때문만은 아니고 뭔가 마음에 드는 게 요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냥 연고도 없고. 그렇죠. 근데 이제 예. 아주 오래전에 제가 자전거를 타고 부산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때 남성현이라는 데서 넘어오다가 예. 청도 쪽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청도 쪽 방향에서 제가 넘어진 적이 있어요. 심하게 다쳤어요. 그래서 그게 연고예요? 그 늦은 시간에 그랬는데 예. 마지막 버스 지나가던 예. 그 버스 기사가 발견하고 저를 부축해서 어느 집에다 이렇게 재워줘서 제가 하루인가 이틀인가 머물다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넘어진 장소는 찾았는데 그 집은 어딘지 예. 제가 몰랐어요. 그러고 있다가 우리 딸아이가 결혼할 적에 우리 어머님이 이제 그 미국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청도 참 좋은 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청도에 언제 와본 적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피난 가다가 예. 청도에 잠시 머무른 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한 3, 4개월. 그때 제가 2살이었거든요. 그 연고가 있긴 있네요. 그렇게 따지니까. 그렇게 이제 막 따지니까 예. 이제 억지로 갖다 붙이니까 그렇죠. 어. 그렇게 따지면 뭐 제가 살던 서울에 그 제가 자던 머리맡에 창문이 예. 청도 방향을 향하지 않았나 한번 조사해보고 싶더라고요. 몇 년 전에 돌연히 이제 방송에서 자취를 감추셨는데 그때가 바로 청도 오실 때예요? 그때쯤 됐죠. 그죠? 네. 근데 왜 방송 너무 오래 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방송을 처음 한다라고 할 적에 제가 말이 좀 어눌하고 빠르지 않고 그것 때문에 참 괄세를 많이 받았어요. 예. 네가 그래가지고 무슨 배우가 되려고 그러냐. 뭐 심지어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빠떠도 맞기도 예. 하고 또 선배 중에 아주 못된 선배는 공연 준비 다 해가지고 일주일 뒤에 막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선배가 구경 왔다가 제 빼라고 그래가지고 그 한 학기 동안 연습했던 걸 또 빼고 다른 사람을 일주일 시켜서 시킨 적도 있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어쨌든 뭐 우여곡절 끝에 방송을 하게 되니까 내가 언제 방송을 관둬야 될까 하는 생각을 이제 우선 하게 됐고 그래서 내 이름이 들어가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하나 진행해 보는 게 사실은 그 꿈이었어요. 예. 그 소위 얘기하는 말 어눌한 사람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예. 거. 그러나 뭐 아무도 안 써주죠. 예. 아무도 안 써주고 게스트로만 부르고 또 불안해하고 어느 날 그 갑자기 불교 방송국에서 예. 유통 씨가 하던 프로그램을 예. 저보고 진행을 예, 하라고 예. 갑자기 관두게 됐다고 예. 그래서 제가 데이터로 들어가서 야 드디어 내 이름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하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좋아서 출연을 했는데 2년을 했는데 정말 민간인한테는 방송 들었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듣는 못 들어봤어요. 스님한테만 한 두 번 방송 들어갔다는 얘기를 이렇게 듣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끝난다는 건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따 MBC에서 그 노사연 씨, 이무송 씨가 그 둘이 결혼하면서 방송 진행하다가 데이터로 좀 결혼하는 바람에 제가 들어가서 했고 한 몇 달 했는데 다시 고정을 안 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있다가 김은국 씨가 이제 교통정보 프로그램을 하면서 예. 그 교통정보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분들은 거의 금요일이면 꼭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오늘 음주 단속 심한 예. 날이니까 조심하십시오. 김은국 씨도 그날 그 멘트를 하고 자기가 이제 그날 음주운전에 걸리는 그런 일이 생겼죠. 그래서 김은국 씨 대타로 들어가서 제가 했죠. 예. 그리고 이제 또 개편 때 되면 또 슬그머니 없어지고 그다음 또 양희은 김승현 씨 예. 프로그램에 예. 여성시대에도 예. 역시 대타로 제가 김승현 씨 대타로 들어갔어요. 왜 데이터만 자꾸 들어갔어요?
그래서 대타 인생인가 뭐 그랬는데 묘하다, 그거 한 진짜. 1년 했더니 예. 이제 드디어 정식으로 예. 지금은 라디오 시대를 예. 하라고 예. 그러면서 이제 정년이 없다가 아니라 형님을 자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사장도 형님보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예. 이제 노후 대책으로 드리는 거니까 평생 하십시오. 예. 그러면서 그 라디오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줬어요. 근데 저 생각에는 정식으로 받는 순간 그날 하루 딱 하고 드디어 내가 소원 성취했습니다. 예. 나 안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예. 그러고 싶었어요. 예. 근데 뭐 현실적으로 그게 좀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2년 하고 예. 이제 난 다 이뤘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야, 간둘 때가 됐구나. 예. 또 이게 하다 보면 뭐 안 자르겠습니다 하지만 방송이라는 데가 또 그렇죠. 가끔씩 자르잖아요. 인사 잘 받던 PD가 이상하게 눈길을 좀 쭈삣쭈삣 피하다가 할 얘기가 있는데요. 그런 다음에 다음 출연자 뭐 결정됐습니다. 다음 뭐 이러면 이제 관두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라고 예. 얘기를 하고 관둔 다음에 인도 여행을 갔다가 와서 바로 이쪽으로 왔죠. 야, 근데 그 마이크 놓는 게 그 진짜 쉽지 않잖아요. 방송하는 재미란 게 우리는 알잖아요. 네네. 그걸 어떻게 방송하는 재미에다 또 돈도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예. 근데 저는 어쨌든 그 사람 수명도 길어지고 하니까 좀 똑같은 것만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좀 예. 다른 걸 좀 해야 되겠다. 좀 여행을 다니면서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제 그래서 한 나라에 가서 한 2달, 석 달, 짧으면 한 달씩 이렇게 살아보는 게 예전부터 제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이루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고 청도로 왔는데 또 여기서 가만 놔두질 않아서 결국엔 이런 공연장도 하게 되고 또 공연장 하면 이게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연기자들 뽑아서 교육시켜야 되고 또 이 친구들이 잠시 후면 또 여기 오래 안 있고 또 가면 예. 또 새로운 사람들 뽑아서 해야 되고 계속 경영을 해야 하는 되니까. 그런 일이 돼버렸죠. 전유성 하면 이제 앞에 붙을 수 있는 직함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개그맨 전유성 하는 걸 제일 좋아하죠. 그죠? 네네. 개그맨이시고 어쨌든 개그맨의 대부다 이렇게 불리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큰 저항감 없으시죠? 그렇죠. 저항감 없죠. 다 네. 뭐 개그의 큰형님으로. 네, 그냥 원조 뭐 그러더라고요. 네, 다 원조. 동생들 아니에요? 네, 다 후배들입니다. 동생들이 참 좋아하대요. 저의 실체를 잘 몰라서 그렇죠. 또 성대모사 제일 많이 하는 선배고 네네. 저도 할 수 있으니까. 네, 저는 그게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을 어눌하게 하는 것 때문에 예. 못하게 했는데 언제부턴가는 그게 오래되니까 개성처럼 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성대모사를 많이 하니까 그것도 대단히 웃기는 현상이다 뭐 이렇게 혼자 생각하고 있죠. 본인은 성대모사 잘 안 됩니까? 저는 예전에 이종환 씨, 아, 이종환 씨. 또 이순재 씨, 아, 서영춘 선배 이렇게 예. 했는데 저는 진짜 똑같은 줄 알고 했어요. 예. 한 근데 10년 만에 깨달았죠. 아니라는 걸.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 하죠. 사람들이 안 웃어줬어요? 웃어줬으면 닮았다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심영래 씨가 이제 그 삼김 흉내를 내는데 예. 본인이 진짜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웃지 그 내용 때문에 웃지 않거든요. 네. 저도 똑같은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개그계 대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신 개그가 은근한 건 많은데 빵 터지는 건 별로 없었죠. 받쳐주는 역할을 주로 했죠. 받쳐주는 역할. 그 대사도 많지 않았고 예. 또 대사가 많을 때는 제가 직접 작가네 집에 찾아가 가지고 예. 대사 좀 줄여달라고. 당신 실수하는 거라고. 내가 이렇게 대사가 많으면 잘 할 것 같냐고. 예. 그래서 제가 대사 좀 줄여달라고 얘기도 하고 PD네 집에 찾아가기도 하고. 그랬더니 저희 PD 생활을 하면서 대사 줄여달라고 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줄여줄 수 있을 때 당신이 유능한 PD가 되는 거라고. 그게 내 캐릭터에 파악했죠. 맞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씩 툭툭 쳐주는 게. 네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제 희극 쪽으로 올 생각을 하지 않고 탤런트, 영화 배우 이런 걸 꿈꾸다가 4번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아니구나 이쪽은. 탤런트 시험에? 네. 그래서 탤런트 시험을 봤어요? 그럼요. 4번 봤죠. 그 주인공감으로 생각하고 보신 거예요? 청춘물 주인공으로 생각을 했었죠. 그러셨어요? 그때 실망감이 너무너무 컸어요. 그래서 텔레비전에 출연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게 3가지였는데 가수, 탤런트, 그리고 코미디언. 노래는 못하니까 안 되고 또 4번 정식으로 검증받은 거잖아요. 안 된다는 탤런트는. 그래서 코미디 쪽으로 하면 출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후천적으로 나중에 진로를 선택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개그 프로를 할 적에도 제가 PD한테 얘기했죠. 나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어느 드라마나 보면 할아버지 역할은 다 나오지 않니? 그러니까 할아버지 역할만 나는 하겠다 처음부터. 그렇게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렇죠. 꼭 뒷방 늙은이였던 분위기 그런 분위기로 많이 하셨어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선 라이벌이 없어요. 20대에 할아버지 하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사마다 할아버지 역할은 저를 다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바빴죠. 할아버지 역할로. 그래서 그때 했던 할아버지 역할이 지금까지도 이미지가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미 제가 30살 때 32살 그때 벌써 아저씨라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성미 이경실 이런 친구들한테 아저씨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저씨 이미지로 그대로 가죠. 그러니까 그 TV로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저를 보고 하나도 안 늙고 그대로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는 분장 할아버지였고 지금은 이제 제대로 된 아직 경로우대에서는 안 나왔으니까 아직은 할아버지는 아니고 그냥 중년 그죠? 중년 좀 지났죠. 직업은 뭘 가져봤습니까 그동안 대학 졸업하고? 충무로에 나가서 영화 조연출을 좀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배우가 하도 안 된다고 선배들이 이제 들들 벗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또 한 캠퍼스 안에 고등학교, 대학교가 같이 있어서 선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전부 다 길을 쓰고 그렇게 말려서 대학교 들어갈 적에는 연출 전공이라고 해서 들어갔죠. 그러니까 연출 전공했으니까 당연히 조감독 생활을 방송국 PD 아니면 연출부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방송국 와서 AD 보조를 사실은 KBS에서 조금 잠시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연극 쪽 일을 하면서. 그럼 첫 방송계 입문은 AD로 하신 거예요? 첫 번째 따지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서부터 교육방송에 나가가지고 우리 담임 선생님이 미술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삼원색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 하는 거 했었어요. 그때 연기자로? 목소리만 나오는 거죠. 그것도 이제 담임 선생님한테 과외 공부하는 애들만 다 출연했던 거죠. 그나마 이제 과외 안 했으면 출연도 못 했었죠. 그래서 이제 충무로에서도 이제 나가서 연출 일을 했었죠. 누구 감독 밑에 있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예 거기 가서 살면서 편집실에서 살면서 아침 6시가 되면 이제 예전엔 전부 집합을 했었거든요. 그럼 제가 6시 되면 아무 식당이나 가면 어디 촬영장이든지 다 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 가서 알아서 우리들이 역할 맡아서 같이 일하고 하니까 무지무지하게 많은 감독들 일을 했죠. 심지어 정인혁 감독 그분은 제가 3년을 하면서 작품도 한 3~4개를 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기억을 못해요. 연출부가 하도 들쑥날쑥이 많고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야, 쟤 왜 저렇게 떠드냐? 이 얘기는 제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떠들다가 약간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촬영 항상 조용부터 하잖아요. 나이 먹고 한 40 넘어서 이제 정인혁 감독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한 3년인가 같이 미니 특공대도 하고 명동알 가닥도 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랬냐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방송국 AD 할 때는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 기억나세요? AD로 참여했던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제목은 사실은 생각이 안 나고 그때 제일 많이 했던 일이 그때는 탤런트 인기 있으신 분들도 자가용이 없던 시절이라서 녹화 늦게 끝나면
뛰어나가서 뭐 한남동 사시는 선배님 계시면 한남동 해서 이제 태워주고 이제 보내고 뭐 그런 일이 제일 큰 일이었었어요. 네. 그러다가 작가를 하신 거예요? 방송 작가? 그렇죠. 그 뭐 영시의 다이아리라고 윤영주 씨 심야 프로그램 이제 스크립터를 시작으로 해서 그 여기저기 이제 원고들을 쓰기 시작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출연하기도 하고. 그럼 방송 작가로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인정을 받으셨나 봐요? 인정 못 받았어요. 그럼 뭐 야단 많이 맞았죠. 제가 이제 후라이보이 곽규석 씨 거는 제가 굉장히 오래 썼어요. 정식으로 썼고 그때 막 원고지 없어가지고 그 원고지 구하러 나가야 되는데 이런 적도 있어요. 신문 그 하얀 난 빈칸에다가 원고를 써가지고 갔다가 원고를 못 준다고. 그래도 원고 왔으니까 던져놓고 가니까 또 이렇게 펴서 보더라고요. 그런 또 있고 그랬었죠. 그러다가 무대에 내가 이제 그러니까 무대에 데뷔한 거. 그래서 그건 어떤 계기로? 그때 곽규석 씨가 쇼라는 프로그램을 할 적에 중간에 꽁트들을 2분짜리, 3분짜리들을 이렇게 쭉 하실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양영일 씨, 장공 씨, 곽규석 씨 세 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원고를 한 1년 정도 쓰다가 4명 나오는 걸 쓰면 혹시 날 써주지 않을까. 한번 나가보고 싶었어요? 네. 처음부터는 뭐 출연하는 거였으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뭐 잔머리로 한번 굴려봤죠. 그랬더니 저를 안 시키고 처음에는 그 블루벨스의 박인호 씨를 시키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저를 쓰게 하려고 키가 좀 큰 사람 뭐 이렇게 해서 그 합격자 명단을 보면서 뒤에서 있다 야 합격이다 이제 그거였는데 박인호 씨를 썼어요. 박인호 씨는 좀 점잖게 생기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굉장히 인기 있었죠. 두 번째 또 몇 달 있다 뚝 썼더니 조용남 씨를 또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사무실로 돌아오면서 곽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도 출연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언제부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이런 데 나오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다음 주부터 4명 나오는 거 써. 그래서 이제 4명 나오는 걸 쓰면서 출연을 했죠. 그러니까 그 2명의 선배가 있으니까 그분들보다 일단 제가 대사가 좀 작아야 되잖아요. 작게 이렇게 쓰고 그래서 간간히 출연을 했죠. 꽁트 3개 문제 어떨 때는 하나만 들어가기도 하고 어떨 땐 2개 들어가기도 하고. 그때 반응은요? 동네 사람들만 알아보는 거죠. 뭐 동네 사람들만 알아보고 학교에 가면 이제 우리 과 친구들이 이제 좀 알아보고 그리고 뭐 워낙에 뭐 순식간에 나왔다가 사라지니까 저 나온다고 이제 기다리다가 그 우리 집엔 TV가 없어서 동네 쌀집에 이제 유상이 텔레비전에 나온다고 우리 할머니가 온 동네 광고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쭉 모여있으면 정말 다방에 저쪽에 구석에 이제 차만 마시다가 이제 담배 한 대 피우는 것 큰 카트 나오고 없어지고 그러면 우리 할머니가 너 왜 그렇게 조금 나오냐고 뭐 그러고 에이 뭐 동네 사람들이 막 그러고 그랬죠. 그래서 전 부끄러워서 거기 가보지도 못하고 친구들한테 야 나오는 거 봤니? 뭐 이제 이런 얘기만 하고 나도 좀 길게 한번 나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녹화기가 없던 시절이라서 1시간짜리 프로는 1시간 만에 다 끝나고 그러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가수들 나오는 이제 프로그램이니까 한 15분에서 20분 사이까지 하다가 NG가 나면 처음부터 다시 찍더라고요. 계속 보니까 40분이 넘어가면 틀려도 이미 가수들은 다 갔으니까 그냥 틀려도 그냥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잔머리를 이제 하나 굴려가지고 40분 넘어에 제가 나오는 걸 이제 썼는데 후라이보이 곽규석 씨가 이제 저한테 심부름 시키는 거야. 야 저기 가서 100원짜리 하나만 가지고 와. 그럼 대본에는 네 이렇게 써놓죠. 그 녹화 딱 들어간다면 야 100원짜리 하나 가지고 와. 그러면 저 50원짜리로 2개 갖고 와도 돼요. 이렇게 늘려서. 그럼 많이 나오잖아요.
곽 선생님도 당황하고 갑자기 대사가 늘어나고 예. 안 했던 걸 하니까 그 끝나고 나니까 장공 선배가 대본도 내 머리를 치면서 야 임마 한마디 더 낫냐 이렇게 때리더라고.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속으로는 낫지 자식아 속으로 그랬죠. 조금 이제 비춰질만 하니까 이제 군대 영장이 나와서 잠시 갔다가 오니까 그 코미디 하시는 분들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때는 예. 텔레비전에 나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셨을 때인데 제가 나오니까 무대에서 하시는 분들이 전부 이렇게 TV로 옮겨오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거기 출신이 아니니까 예. 그나마 원고를 쓰니까 거기에 붙어 있었지. 그때는 뭐 연출하시는 분들도 그 대본 이렇게 보시면 누구 하세요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예. 구 선생님이나 서영춘 선배님한테 이건 누구 시켰으면 좋을까요? 그러면 아 이건 대성이가 하면 뭐 이렇게 하시던 시절이니까 저는 거기 낄 틈이 없었죠. 그 또 나가고는 싶으니까 그때 아 똑같은 걸 하되 이름을 좀 한번 바꿔보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생각한 게 이제 대학 다닐 때 그 영화 용어 중에 개그 수법이라는 용어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한 카트에 어떤 한 마디의 대사나 한 가지 어떤 동작으로 긴장을 팍 풀어주면서 웃게 하는 게 이제 그런 수법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면 전유성의 개그 스테이지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제 했죠. 예. 개그 스타 전유성 씨를 소개합니다. 개그 스타 전유성 씨의 개그 스테이지를 뭐 마련합니다. 이렇게는 하고 갔지만 내가 내 스스로가 개그 스타 전유성입니다. 이러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때가 그래서 개그란 말을 처음 쓴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 신동훈이라고 영어 가르치던 학원 강사 정말 끝내주게 인기 있던 분이 예. 개그 하니까 개그맨이라고 하면 되잖아.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개그맨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후배들한테 이제 개그맨이라고 하자 뭐 예. 그러고 해서 그 이마룡 씨도 누가 친구 소개로 왔고 또 몇 명 이렇게 모여졌어요. 근데 그 서울에 라이브 통기타 사롱 하는데 이제 그거 하겠다는 애들이 모여지면 야 개그맨으로 하자 해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학가에서 하는 애들이 개그맨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김웅래라는 분이 예. 그분은 이제 평생 개그 프로그램만 하셨죠. 예, 개그맨들만 모아가지고 개그 프로그램을 만들자 해서 그때 이제 출연을 하기 시작을 했죠. 개그맨의 유래가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네. 개그맨의 유래를 소상하게 지금 들으셨습니다. 근데 개그맨 중에서도 아이디어가 유달리 많으신 분으로. 근데 그 개그맨은 저는 이제 구분을 세 종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 아이디어도 있고 좀 연기도 잘하는 최양락 같은 사람이 있고 예. 또 아이디어는 좀 약한데 그 잘 살리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마룡 씨 같은 경우가 예. 이제 좀 그런 경우고 저는 아이디어인데 연기가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세 종류가 예. 잘 이제 조합이 돼야지 프로그램이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 아이디어는 어떻게 그렇게 떠오릅니까? 그 제가 연기가 안 되기 때문에 예. 남들 연기에 신경 쓰는 것만큼 예. 계속 궁리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제 막 그때는 원칙이 없이 막 그렇게 했죠. 그래서 뭐 책에서도 힌트를 얻기도 하고 또 예전엔 아이디어 회의를 할 적에 제 아이디어인데 이러면 또 안 먹히는데 예. 일본 텔레비전에서 본 건데요. 그걸 얘기하면 또 이게 먹혀요. 아 그래 그 재밌겠는데 이러고 이제 한단 예. 말이에요. 그럼 나 속으로 일본 TV를 내가 어디 가서 본단 말이야. 조금만 조사해 보면 바로 알 텐데 예. 또 일본 TV라고 해서 집에 있다 그러더라도 내가 일본 말도 모르는데 요즘에 김병만 씨 같은 달인. 그러니까 굉장한 대단하죠. 새로운 한 장르가 구축된 것 같아요. 그럼요. 그 친구는
일본 가서 하는 것도 제가 우연히 예. 봤는데 뭐 굉장하죠. 예. 거기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예. 또 한류 바람에 또 일본에는 그 한국말을 흉내내 가지고 예. 하는 개그맨들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니까 하고 예. 니다를 많이 하니까 예. 한국의 전래 동화를 이렇게 해줘요. 뭐 금도끼를 뭐 도끼를 빠뜨렸는데 산신령이 나타나서 이 금도끼가 네 거냐? 아 뭐라고 대답했더라. 여기까지 일본말로 하고 예. 한국에 전화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보세요. 소리자자입니다. 니다. 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제 하는데 그것도 일본에서 그 친구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그게 한류 일본 타고 이제 일본에서는 한국말 가지고도 개그가 된다는 네네네. 니다 그러면서 하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그 나이 먹은 그 분이 했는데 한 번 했는데 예. 그 제자가 자기가 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매주 코너로 이렇게 들어간 걸 제가 작년인가 보고 왔습니다. 예. 근데 우리 전유성 씨의 끊임없는 그 아이디어가 심야 극장, 심야 볼링장 네네. 이게 다 전유성 씨가 착안한 거라면서요? 그러나 이제 그 공통점이 있죠. 예. 제가 돈 생기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만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런 생각은 어떻게 한 거예요? 제가 그 아까 충무로에서 일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영화 예. 쪽에. 그러다가 이제 화천공사라는 데 들어가서 일을 했죠. 몇 년치 하고 나서 하니까 예. 그 사장님이 헬라이트라는 공포 영화를 예. 네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해서 시사회를 한번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쭉 봤더니 시사회는 토요일 날 마지막 회 아니면 일요일 날 첫 회를 늘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른 시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했는데 통행 금지가 없어진 다음엔가 그랬어요. 예. 그 통행 금지가 해제가 되니까 12시 넘어서도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서 공포 영화니까 밤에 쌍쌍이 심야에 와서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 아이디어를 올렸죠. 그랬더니 사장님께서는 그게 썩 달궈가진 않는데 그냥 혼자 야 이제 흥행도 못 해먹겠다. 어떻게 밤 12시에 시사회를 하지? 뭐 하려면 해봐. 그러더니 전무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야 이 자식아 왜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집에 늦게 들어가게 하니?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임마 넌 매일 술 처먹고 늦게 들어간다니 왜 그래? 뭐 이러고 나왔는데 그게 어떻게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헐리우드 극장이 생기고 처음 생겼을 때 올리비아 하세 나왔던 그 영화 그 로미오와 줄리엣 예. 그 이후에 이제 제일 많이 관객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1300석이 되는데 가득 찼죠. 예. 그래서 이제 심야극장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이제 서울극장에서 제 친구가 거기 기획실장을 하면서 에마 부인을 이제 밤 12시에 심야극장으로 하기 시작을 했고 예. 또 장두석 씨랑 저랑 부채도사. 김영곤 씨가 했던 그 회장님을 대학로에 나가서 이제 공연을 해보자. 그 장두석 씨가 제작하고 저하고 이제 제가 기획을 했는데 장두석 씨가 그때 보링에 빠져가지고 예. 뭐 계속 보링 하자고 술 한잔 하자 그러면 형 한 게임만 치고 근데 한 게임이 뭐예요? 밤 10시 끝날 때까지 예. 하더라고. 그래서 저 사람들 토요일 날 가서 보니까 한 게임 더 치자고 그러면서 꼭 10시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10시 한 20분, 30분 뭐 이렇게 끝나길래 사장님한테 물어봤죠. 사장이 저보다 어렸어요. 그래서 야, 그 10시까지 하기로 법으로 정해져 있니? 그랬더니 아니래.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는데? 그랬더니 딴 데도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야, 심야 보링이라는 걸 한번 해보자. 내가 심야 극장을 했는데 밤 12시 넘어서도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 올까요? 그래서 코치 하시는 분이 전 선배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밤 12시에 보링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 세계를 제가 다니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 세계는 어디 가봤는데 전 세계라고 그러니 그땐 대답을 못 해요. 그래서 전 세계 진짜 없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없다고 생각한대. 그럼 해야지. 왜요? 그래서 전 세계 최초니까 해야지. 그래서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 또한 36개의 레인 중에 그 12개만 해보자라고 했죠. 근데 광고 문안들을 제가 그 다른 데 거를 다 갖다 놓고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국내 최고의 시설, 아늑한 실내 분위기. 이거 안 들어가는 또 보링장이 없어요. 근데 국내
최고의 시설이라는 게 한 군데여야지 어떻게 집집마다 다 최고의 시설인가. 그래서 좀 다르게 해보자. 그래서 잘생기고 잘 빠진 여자 뒷모습, 그리고 보링공을 이렇게 같이 갖다 놓고, 그 카피죠, 소위 얘기하면. 돌아선 여인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지만 쓰러진 보링핀은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밤새도록 보링핀을 세워봅시다. 뭐 이렇게 해서 광고지를 뿌리고, 예. 그때 또 김학래 씨 부르고, 예. 그럼 퀴즈도 좀 해서 사람들 오게 하겠다. 그래서 그 짝꿍이라고 있었어요. 예. 아마추어 무용단. 그 짝꿍들을 이제 레인에다 전부 다 세워가지고 음악 틀고 춤도 추게 하고, 보링장에서 난리 났죠. 그 보링판 버린다고. 예. 그게 또 아무 신발이나 신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예. 보링화를 신고 또 추라고 그러니까 그럼 또 춤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야 그냥 해 해서 이제 뭐 했는데 12개만 하기로 했는데 36개의 레인이 팽팽 돌아가고 해서 이제 심야 보링장이라는 게 생겼죠. 그런 기발한 기획을 하시니까 또 기대가 되는 거예요. 또 뭔가 또 2탄, 3탄 또 색다른 게 뭐 안 나올까. 지금 머릿속에는 뭐 좀 있죠.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죠. 그죠? 그 대구에 나가면 그 동천에 출렁다리 아시죠? 예. 출렁출렁하는 그 다리에 흔들다리죠, 그러니까. 그죠? 흔들다리. 거. 예. 거기에서 그 아주 더울 때 그 열대야 재즈 페스티벌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그 출렁다리에 재즈 하시는 분들이 한 8인조 정도가 쓰고 다리 위에 그리고 오리배를 타고 음악을 이렇게 듣는 그런 관객은 오리배 타고 이제 물 위에서 더우니까 밤 12시에 하면 어떨까. 그거 색다르네 진짜. 대구 이렇게 내리면 그 히말라야 다시라고 그러나요? 히말라야 시다. 히말라야 시다. 예. 그게 저는 굴적마다 야 저게 대구의 상징처럼 보이는데 어떨 땐 참 보기 싫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이용해서 뭘 하면 어떨까 해서 그 한 그루 올해 저희가 그 몇몇 지인들이 한 그루 크리스마스 추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 꽃 불도 켜고 뭐 이렇게 장식을 해서 거기서 밤 12시에 그 합창단이랑 같이 그 송가도 부르고 그 합창곡들을 불러서 사람들을 좀 즐겁게 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유성 씨 옆에 살면 참 더불어 재밌겠다. 참 피곤하겠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 청도에 오셔가지고 제주에 가면 올레길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올레길 같은 무슨 길도 뭐 만드셨다면서요? 찾았겠죠, 그러니까. 그 여기서 넘어가면 최복호 씨가 문화 공간을 하나 만들고 있어요. 갤러리도 있고. 그래서 그분이 여기를 넘으면서 올레길이라고 이름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그 이름을 몰래길이라고 지었어요. 몰래길? 네, 몰래길.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몰래 가서 소원을 빌면 소원을 들어준다 그러는데. 그래서 제목을 뭐로 할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선생님이 몰래길이 어떠냐. 좋다. 그 미스터리한 것을 생각하고 그럴 수 있고 또 서로 문화와 문화의 꼭지가 소통될 수 있는 그 브릿지를 그러한 몰래길로 걸어서 올 수 있도록 만들자. 키로는 6km예요. 1시간이면 충분히 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연구소에서 출발해서 가서 고철의 극장을 보고 자연을 느낀다는 건 굉장히 재미있는 문화거리죠. 청도 반시에 대한 전설도 만들었다면서요? 재미있게 설명하자는 거죠.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냥 뭐 경복궁에 살던 청도 출신 내시가 은퇴하면서 맛있는 그 감을 그 고향 사람들한테도 좀 먹이자. 그래서 그 사람이 몰래 이제 하나 가지를 꺾어가지고 또 심었더니 씨가 없더라. 먼저 그렇게 만들어. 전유성 씨가 청도에 오셔가지고 그런 그 특별한 콘서트도 하고 이런 극장 활동도 하시고 몰래길도 만들고 그 군에서 정말 저분 진짜 우리 주민으로 옮겼어요? 그럼요, 옮겼죠. 청도 군민이죠. 청도 군민이에요? 청도 군민을 떠나서 청도 삐끼입니다, 이제. 삐끼. 그러니까 참 좋아하겠어요. 군에서 군민들도 그렇고.
네, 뭐 좋아하시죠. 좋아하시고 예. 많이 도와주시고 예. 또 안티 세력들도 있습니다. 안티도 있어요? 안티도 있죠. 그 제가 하는 것마다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여기 공연장 무신장 오고 싶을 텐데 못 올 거예요. 제가 있는 동안. 또 하나 그 98년도에 전주성 씨에 대한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요. 그 해 교보문고에서 가장 책을 많이 사간 5명에 꼽혔다. 그거는 사실 잘못 알려진 거예요. 5명이 다른 사람이었는데 예. 소위 이제 유명한 사람이 거기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날 보고 그 사정 얘기를 하면서 교보문고 담당자가 좀 나와달라고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저는 안 나갔어요, 사실은. 어쨌든 많이 사갔으니까 많이 사간 건 사실인데 예. 5위는 아니었어요. 예. 그 4명이 사진을 찍는데 내가 안 나가니까 예. 내 사진을 또 어서 오려가지고 앨범에 그 결석한 애들이 이렇게 처리하는 거 있죠.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해갖고 사진에 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뭐라 그랬죠. 왜 그런 짓을 하냐. 근데 많이 간 건 사실이죠. 평소에 독서량이 많으세요? 네, 독서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대구 시내 지리를 잘 몰라요. 그래서 예. 모든 약속은 대구 서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보문고 서점에서. 거기서 만나죠. 요즘도 그러면 한 달에 몇 권씩이나 그 시간만 있으면 책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10권 이상 뭐 더 많을 땐 뭐 더 많이 보기도 하죠. 대단하시다. 뭘 대단해요. 다 딴 회사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도 대단하죠. 한 회사 20년, 30년 다니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책 참 안 읽잖아요, 사실 요즘. 제 주위엔 책 읽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런 사람들만 만납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못 예. 만난 것 같아요. 예. 독서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책을 많이 쓰셨어요. 지금도 저도 기억나요. 컴퓨터 일주일만 하면 전주성만큼 한다. 네네. 남해 문화유산 답사기, 구라 삼국지. 이게 네네. 뭐 여러 가지 지금 다 다른 계통이에요, 그죠? 그렇죠. 컴퓨터는 제가 배워가면서 이제 예. 그 편집부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했던 거고. 이 책 많이 팔렸죠? 컴퓨터 네, 책.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예. 나중에 제가 인쇄를 안 받았어요. 책 한 권 쓰고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서 그만 받겠다고 그랬죠. 그러셨어요? 네. 어. 그리고 남해문화유산 답사기는 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이 많이 팔려서 예. 제목을 좀 비슷하게 해가지고 예. 표절해가지고 예. 썼죠. 그 이용정 씨하고 저하고 청문학교 동창이에요. 예. Yeah. Welcome to 청도. Yeah. Check it out. 청도 반시 축제에 오신 분들 Yeah. 감사드려요. 엉덩이가 납작해 납작감. 청도의 명물 반시. 이번 기회에 알고 가세요. 반시는 납작감. 청도 반시 축제에 오신 분들 감사드려요. 청도의 명물 시 없는 간 반시. 좋아 좋아 좋아. 여행을 참 많이 다니셨잖아요. 정말 온갖 여행 다 다니셨죠? 아직 많이 남았죠. 그래서 네. 저는 그 방송을 관두고 어차피 이제 고정 프로그램들을 잘 안 주니까 예. 남는 시간에 이제 여행을 좀 다니기 시작을 했죠. 그때쯤 이제 여행을 같이 다니신 분이 그 지금 옆에 있는 권경업 씨예요. 예. 그 이분 안녕하세요. 이제 예. 유명한 산악인이고 그 산에 관한 시를 계속 쓰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야, 내가 다른 삶을 산다면 이 사람을 내가 좀 멘토로 좀 삼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여행을 많이 다녔죠, 같이. 그러니까 늘 여행의 동반자로. 예, 뭐 그 여행 좀 저 전쌤하고 같이 좀 다녔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그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그런데 못 가봤거든요, 구석구석. 예. 그래서 둘이서 이제 그 강원도 고성서부터 해안선을 따라서 한 바퀴 한 달 동안 돌았죠. 낮에는 바다에 있고 밤에는 그 근처에 산에다 산에 텐트를 들고, 치면서 그때 좀 재미나게 한번 가보자. 예. 그래서 스쿠터를 2대 사가지고 예. 앞에 말머리를 이렇게 뒤에 꼬리를 붙였고 말 타고 가는 것 같이. 제일 처음에 그 아이디어가 말 타고 가보자 하는 예. 컨셉이었는데 처음에는 말 타고 가자고 그랬는데 그 예. 말이 시속 20km뿐이 못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말 먹이 뭐 이런 거 해서 그럼 이제 가자 그래서 그거 타고 비포장 갈 땐 진짜 말 타는 기분이야. 그렇게 해서 스쿠터도 강원도 고성까지 가지고 올라가서 한 10분 배우고 그 다음날 출발했죠. 그러니까 뭐 시속 한 15?
15만 가도 막 부들부들 떨리고 예. 저쪽에 경찰이 서 있어요. 그러면 괜히 넘어지는 거예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너무 늦게 우리 일행들이 가니까 저 때문에 가니까 그 우리를 추월한 기사가 저 앞에 가서 경찰한테 신고해서 저것들 잡으라고 예. 뭐 그러면서도 이제 한 달 동안 같이 갔다 와요. 근데 여행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달, 6개월 이런 게 진짜 여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게 단기간에 갔다 오는 거하고 좀 다르죠? 그 단기간에 갔다 와서는 그 여행지의 문화나 예. 풍습을 다 우리가 볼 수 없죠. 느낄 예. 수 없는데 뭐 최소한 한 달쯤은 가야 뭐 그 지역의 음식 문화도 접하고 뭐 식생활 잠자리 문화도 접하고 예. 그다음은 그 전통 문화도 접하고 이래야 되는데 전 선생님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 가림이 없으니까 예. 한 군데 가서 또 좋은 데는 그냥 또 뭐 며칠씩 묵을 수도 있고 또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전 선생님 모시고 그 인도와 네팔의 접경 지역에 갔습니다. 예. 이게 해발 한 2,000 몇백 미터쯤 되는 어디 산골에 가서 그냥 무작위로 아무 집이나 골라서 들어가가지고 섭외를 해서 그 집에 한 보름 묵다가 민박으로. 예, 민박. 네네네. 민박을 하고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럼 그 집에서 주는 음식 먹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저는 거기까지가 제 한계예요. 먹고 자고. 예. 근데 이제 권경업 씨 같은 경우는 그 집 애들한테 네 앞으로 소원이 뭐냐, 뭐 하고 싶냐, 뭐 운전 배우고 싶어요. 저기 어디 가서 그 영어를 배우고 싶어요. 또 중학교 3학년인데 학교를 간다는데 학업을 계속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걸 다 물어봐가지고 꼼꼼하게 이게 돈이 얼마나 드는지를 해가지고 이 돈을 주고 와요. 아. 저는 이제 그걸로 끝나고 말았는데 그 6개월에 한 번씩 학비를 계속 보내주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친구들을 나중에 우리가 찾아가서 그 권경업 씨가 그 식당도 하나 조그맣게 차려주는 그런 일까지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 경지까지는 안 돼요. 그냥 아니 가서 그때 또 저 전쌤하고 저희들이 구상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 히말라야 산골에 병원을 하나 짓자 해서 7년 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전쌤이 그 현장까지 가보시고 예. 지금 그 위에 올 4월 달에 그 조그만 병원을 하나 지었습니다. 하얀 병원이라고 히말라야 하얀 병원이라고 약 3,000m 산골에 걸어서 일주일 가는 곳에 병원을 짓고 그 이제 후원에도 이제 엄마손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뭐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여행도 동반자가 참 중요하죠. 중요하죠. 누구랑 같이 하느냐가 이거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권경업 씨랑 이렇게 가는 걸 전 좋아하거든요. 가면 그 일단 경비를 다 맡깁니다. 다 맡기면 이쪽에서 다 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둘이 같이 가는데도 저녁 시간 되면 어떨 때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뭐 큰일 났네. 계산이 안 맞습니다. 계산이. 한 500원 안 맞는 거 가지고 그래. 그래서 이제 생각났어. 그러고 자꾸 며칠 한 번씩 돈 쓴 거 보고 둘이 무슨 보고를 하냐고. 근데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이거 기록해야 됩니다. 일일이 다 해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정말 여행의 고수죠. 그런데 전쌤은 여행을 해보면 정말 편한 게 보통 사람들은 여행지 가면 꽤 까다롭거든요. 이게 뭐 물이 안 맞다, 잠자리가 안 맞다, 밥이 안 맞다, 뭐 여러 가지 따집니다. 근데 전쌤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막 어느 곳이든 어떤 장소든 어떤 시간이든 외국어를 못해요. 너 거기서 너 가라 그러면 어떡하겠어. 그럼 편한데 네가 아니 형이 찾아가셔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 방을 구하겠어. 그러니까 군소리 없이 따라가. 그래서 이제 길라잡이 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편하죠. 뭐 아무 집을 정해도 되니까. 그거 잘 나오니까. 그 네팔 어디 병원을 여행하다가 그건 숙소가 없어요. 근데 숙소가 없는데 어떻게 뭐 좀 좋은 집이라도 구해서 갈까 하고 물어갔는데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여인숙급인데 이건 뭐 형편없는 거예요. 뭐 화장실 문짝도 없고 뭐 침대도 없고 하는데도 그건 정말 못 자겠더라고. 저 자신도 못 자겠는데 형이 먼저 뭐 누워가지고 그냥 뭐 코들들 꼬시니까. 야, 근데 거긴 정말 모기 많았어. 모기가 정말 끔찍하게 많았어요. 막 그 모기약 뿌려놓으면 쓰레받기로 이렇게 치울 정도로 그렇게 많은 데인데 뭐 밤 되면 자야죠 뭐.
그러면 우리 전효승 씨가 아이디어 뱅크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나라의 여행 수지는 뭐 당연히 적자잖아요. 우리나라에 관광객 좀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나는 이제 어떤 정책을 좀 정책이라기보다 예.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중국에 가든지 어딜 가든지 뭐 니하오 뭐 예. 안녕하세요 예. 맛있어요 몇 예. 마디만 알아도 좀 다르거든요. 예. 한 마디도 모르는 것보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 국제공항에 한국말 배우는 방을 좀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이런 간단한 생각을 거? 하죠. 그렇죠. 한 5마디 정도만이라도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뭐 기분 좋습니다든지 5마디만 그럴 수 있는 데가 있으면 그 환승할 적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또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도 한국말을 이렇게 5마디 정도를 이렇게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듣고 이렇게 쭉 오면 최소한 길 물어볼 적에 한남동 어디로 가요 정도는 우리말로 물어볼 수 있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불친절하다 그러는데 그렇게 불친절한 민족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 근데 영어로 물어보니까 몰라서 대답 못하면 불친절하다고 그런 오해도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예전에 그 만화책에 보면 얼마나 친절했습니까? 밤에 자다가 니쇼 지나가던 나가는데 하룻밤 열까호 그러면 들어오세요 누추하지 마. 네. 그리고 그 못 먹고 살던 시절에도 밤에 변변치 않지만 드세요 하면서 밥상 가지고 오는 거 만화 많이 봤지 않습니까? 뭐 새벽에 칼 가는 소리가 들려서 조금 문제는 있었지만 삭삭삭 그 친절한 민족인데 그쪽에서 우리의 마음을 좀 알고 오면 더 친절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여행 예찬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책을 사서 표지만 읽은 것과 같다. 그 참 여행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예인데 여행을 하면 이런 게 좋다. 그래서 해야 된다고 한 말씀 하신다면 그 우리랑 다른 것도 인정하게 되는 게 여행의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죠. 우리랑 전혀 다르거든요. 다르게 사는데도 인정하죠. 예. 그런 것들이 저는 참 많이 보고 그런 게 우리 창의력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보통 사람들은 여행과 관광을 동일시하거든요. 예. 근데 여행과 관광은 완전히 틀리죠. 예. 그 관광은 편안함을 추구해서 가는 것일 것이고 예. 여행은 곤란함을 추구해서 가는 것이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아, 그걸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진짜. 예. 저도 아까 관광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예, 듣고 보니까. 그래서 관광은 좀 나이 들어서 예. 좀 가셔도 되지만은 여행은 나이 들어서 못 갑니다. 힘이 없으면. 예. 지금 말하면 그 편치 못한 잠자리나 음식이나 그 피로도나 이런 것을 이겨내려면은 예. 젊은 시절에 가야 되는데 젊은 시절에 가는 것은 여행으로 가야 되고 또 나이 들어서 가는 것은 관광으로 가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아, 그거 참 좋은 말씀이세요. 그러네. 이게 고수잖아요. 저는 그냥 따라가요, 그냥. 정의를 참 잘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그 전윤성 씨와 쭉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전윤성 씨는 그 상당히 자유로운 어떤 영혼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걸 추구하는. 추구는 누구나 다 하지만 예. 이제 얼굴이 좀 알려져 있으면 사실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예. 보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모자 이렇게 폰으로 쓰고 다니면 좀 못 알아보라고 하는데 어떤 그거 사람 알죠? 모자 쓰는다 모자 써도 알아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에 비해서 자유로울 수 있어도 저 스스로는 그렇게 자유인다 이렇게 생각은 사실 안 하죠. 어떻게 사는 게 즐겁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공식을 자기가 만들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남다르게. 남이 해온 모델보다는 그걸 하나 딛고 좀 다르게 자꾸만 다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좀 괜찮은 삶이 아닐까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어렸을 적에 누가 귀신 봤다 얘기를 하면 그래 귀신이 어떻게 생겼네 이런 자세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게 못 살았어요. 예. 야 인마 귀신이 어딨어 그래갖고 얘기를 딱 막아버렸단 말이야. 예. 그럼 또 저쪽은 귀신 있다고 모처럼 봤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부정해버리니까 나하고 자꾸만 금이 가기 시작하고 예. 쟤는 얘기를 해도 안 먹히는 예.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도 틀린 게 아니다. 다른 걸 인정하고 또 다른 걸 많이 보고 다니면 재밌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자면 뭐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나라를 갔는데 저쪽에서 이상한 사람이 하나
걸어오는 거예요. 예. 굉장히 추울 때였는데 근데 이렇게 보니까 마스크를 했어요. 예. 마스크를 했는데 이분이 머리가 벗겨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2개를 해갖고 예. 여기다도 하나 쓰고 여기도 써서 하얀 복면을 쓰고 오는 줄 알았는데 저 참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런 것도 우리 코미디에서 쓰면 재밌겠구나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 저게 이상하다. 왜 저러지 뭐 이렇게 보지 말고 다르다면 다른 거를 자꾸만 보시고 자기도 다른 걸 좀 찾을 생각하고 그래서 여행지에 가면 여기 왜 안 이러면 친구가 좋다고 그래서요 이렇게만 다 되게 많이 와요. 예. 초보자들이. 근데 그럼 그 친구한테도 너도 좋은데 하나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걔가 안 가본데 그런데도 예. 좀 가라 이제 뭐 이렇게 제가 얘기하죠. 그래서 다른 거를 틀린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인정해 주면 조금 더 이제 세상 보는 폭이 좀 넓어진다 생각하죠. What if I told you it was all meant to be? Would you believe me? Would you agree? It's almost that feeling we may be fooled. So tell me that you don't think I'm crazy when I tell you love has come here and now. A moment